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또다시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중요한 분기점에 또 도달을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변화에 대한 타이밍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하는 그런 이제 또 시기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포트를 어떻게 변화를 또 이제 시켜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또 이제 전략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현재 우리 시장이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줄 만한, 시장을 완전하게 이 상승으로 이끌 만한 어떤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이 구간을 뚫어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뭐 저번 주 이 시간에도 박스권 상단에서의 약간의 이제 이 흐름 변화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대로 이제 이전 고점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왔고, 그러다가 21선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을 확보한 이후에 어제 다시 한번 또 흐름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쉬어가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뭐 미증시도 쉬어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어제 끌어올리면서 정확하게 또 이제 이전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승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분기점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을 때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고 나서 1차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 구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기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거나 그림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해 있는 현재 지수 위치에서 우리가 매매 자체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주도 업종들이 굉장히 또 이제 추가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도 결국에는 이 시장을 끌고 갔었던 게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고, 그다음에 뭐 원전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종목들의 흐름을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오전 업앤다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조선, 뭐 그다음에 현재 또 이제 뭐 방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를 끌고 갔었던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면서 코스피를 완전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를 어느 정도 이제 이 상당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주면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의 사이클이 더 나타나면서 주도 업종들이 더 강력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의 영역까지 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제히 다 나타나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사실 아직까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진입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에 잡아놓으신 분들은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는지 여유롭게 보면서 충분히 또 이제 수익 극대화를 노리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아직까지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 크게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박스권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어느 정도는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많이 강조를 드린 구간이 있었죠. 특히나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상당히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거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뭐 3포인트 시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업앤다운 시간에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삼성중공업이 저번 주 구간에는 딱 요런 그림이었습니다. 요런 그림이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주도 업종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저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지금 현재 이 신고가에 있는 주도 업종들이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히려 수급을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또 이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에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조선주가 수급을 넘겨받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그대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눌림 구간 이후에 연속적으로 그대로 이 주도 업종들의 수급을 받아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는 방산주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61선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량을 받아주면서 이 눌림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 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 기회 주고서 지금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도 업종들을 이제 뭐 저가에 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도 업종들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박스권 상단까지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업 잘 가네? 그리고 현대로템 잘 가네라고 해가지고 따라타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으면 결국에는 현재 지수가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또 결국에는 주도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이제 주도 업종들 먼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눌림 구간에 대한 매수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뭐 조선이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제히 다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업앤다운 시간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는 지나갔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수가 확실하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차분하게 저가 매수 기회를 현재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또다시 온 겁니다. 왜? 현재 시장은 박스권 상단에서의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일제히 신고가를 가버렸으니까 차분하게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도 업종 중에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이 있는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라스트 찬스 시간에 ABL 바이오를 또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눌림 구간이 고가에서 충분히 나오고 나서 흐름을 다시 상방으로 끌어올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고 연속적으로 지금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학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주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전력 인프라 쪽이 조금 심심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한데 전력 인프라 쪽이 최근에 워낙에 또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또 이제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눌리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또 어제 유리기판 쪽의 물량을 상당히 잘 받아줬죠.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수급을 받아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유리기판 쪽이 또 돌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간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를 다 줬었고, 다 말씀을 드렸었고,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슬슬 포트 조정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종목군들로 시선을 어느 정도는 옮겨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현재 쪽 이제 이 중소형주들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오늘 이후로는 다시 코스닥 쪽에서 또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코스피가 지금 1차적인 눌림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을 했죠. 그리고 주도 업종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쪽은 아마 이 중소형주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진단 키트,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조선주들 잘 가니까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원전주들 잘 가니까 원전 기자재 쪽에서 탄력이 상당히 또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사이클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랩지노믹스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업앤다운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 또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진단키트 쪽이 저번 주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진단키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산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또 강력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제히 다 현재 상승이 한 차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현재 차익 실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쪽이 지금 한 차례 또 어느 정도는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부분 파악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글로벌적인 호재, 미국에서 또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원전 쪽들도 기자재 쪽이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군들 일제히 다 같이 기자재 쪽에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오늘의 주도주로서의 수급을 밀어준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워낙에 이제 이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이 강했기 때문에 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을 시키기 위한 약반등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원전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도 한 바퀴 돌았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도 마찬가지죠. 오늘 급등이 뭐 화인베스트리던 오리엔탈 전공이던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물량을 그렇게 받아주는 쪽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승 같은 이러한 종목군으로 오늘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움직임이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저번 주부터 돌았었던 종목군들이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또 결국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오늘 오후하고 내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도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신고가 영역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도 지금 이제 수급을 새로운 종목군들로 풀어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소형주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코로나든 원전 기자재든 뭐 혹은 이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쪽으로 수급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으로 새롭게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해서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혹은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또 선별을 해내고 포트를 슬슬 또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저번 주에 약 이제 이 월요일 구간이었죠. 월요일 구간부터 화요일 구간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진단키트 쪽에서 이거 수급 받아주고서 갈 준비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처럼 조선주 중에 뭐 삼성중공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닥을 잡아주고서 추세를 끌어올려주니까 이거 주도 업종 중에 조선 쪽이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처럼 이제 내일이나 혹은 이제 오늘 오후 정도 해서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슬슬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분기점에 도달을 했고 이제 짧게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변화될 수 있는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포트 변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또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주도 업종을 저가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현재의 상승을 잘 즐겨주시면서 박스권, 지수가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해주는지 요거 위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아직 이러한 종목군들 못 잡았다. 저가 매수도 못했고 진단키트 이런 것도 못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죠. 결국에는 또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해서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또 포트로 넘겨 나가면은 계속해서 수익은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지만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수급이 그냥 계속해서 도는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군들이 그냥 지수를 쭉 끌고 가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 수급을 치고받으면서 너가 가니 내가 가니 하고 있는 장세가 현재 장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에서 트렌드가 빠르게 바뀔 수 있는 메타인지가 확실하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선별을 하실 수 있어야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온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려서 안내를 드렸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오늘 오후하고 내일이 중요하겠죠. 주도 업종이던 혹은 뭐 중소형주 종목군들이건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한 바퀴 돈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해가지고 수급을 또 새롭게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군들을 좀 뽑아놔야 되겠죠. 어제 수급 들어가고 오늘 쉬어가고 있는 뭐 유리기파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선별을 해놓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대장주들이 잘 갔으니까 한번 좀 봐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놓고 지금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인벤티지를 같은 거 지금 또 살아있으니까 한번 봐볼까?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오늘 내일 정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좀 후보군들을 뽑아놓고서 선별을 해놓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또 이제 순환매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또 이제 많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 대한 속도에만 좀 잘 적응을 하시면 그러면 또 이제 분명히 수익은 잘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